전라도 구례 산골짜기.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조그만 흙길을 따라 한 사내가 보따리를 들고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체격이 산만했고 걸음은 장정답게 힘찼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변강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인간 황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밭을 갈면 쟁기가 부서졌고 장정 넷이 들던 돌덩이를 혼자 번쩍 들었어요. 심지어 소싸움 구경 나갔다가 지는 소 대신 뛰어들어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덕에 강쇠는 늘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말이여 하늘이 내린 사내여. 힘이 곧 남자의 값이제. 그 말에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찼지만 젊은이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만수가 말했습니다. 강쇠야, 너 그 힘 갖고 뭐 할라 그러냐? 뭐 하긴 일도 하고 장가도 가야지. 장가는 무슨, 시골에서 네 같은 놈은 겁나서 다 도망간다. 서울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더라.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며칠 뒤 강쇠는 짐을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가 싸준 누룽지, 산삼찜 몇 병, 그리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산등성이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도 세상 구경 좀 해보는 거지. 서울역에 내리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인사도 없이 바쁘게 걸었고 모두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허참, 이 도시 사람들은 인사도 모르나?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등이 바뀌며 사람들이 우르르 뛰었습니다. 강쇠는 놀라서 이 양반들 왜 뛰어? 하며 허둥지둥 건넜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니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건 뭐여? 전부 자동문이여? 표 끊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뒤에 있던 여자가 대신 눌러주었어요. 아저씨, 그냥 교통카드 대면 돼요. 교통? 내가 교통을 몰라서 이러는 줄 아유.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여자의 도움으로 겨우 통과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강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두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여? 전부 공부하나? 이래서 서울 사람 머리가 좋다 했구만. 첫날 숙소는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고시원이었습니다. 방은 닭장만 했지만 그는 흡족했어요. 그래도 전깃불 들어오고 물이 따뜻하니 천국이여.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서울 여자들은 근육질 좋아한다더만. 오늘부터 내 몸을 더 갈고 닦아야 쓰겄다. 그는 근처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트레이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원님 처음이세요? 예, 오늘부터 서울 여인들한테 눈도장 좀 찍으러 왔소. 트레이너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가볍게 러닝머신부터 해볼까요? 뛰는 건 논에서도 지겹게 했소. 나는 쇠 드는 게 좋소. 그는 말리기도 전에 100kg 바벨을 번쩍 들었어요. 트레이너가 놀라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고급 회원 코스예요. 에이, 이 정도는 아침 준비 운동이요. 그가 덤벨을 번쩍 들자 헬스장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 여자가 속삭였어요. 와, 저 사람 팔 봐. 강쇠는 듣자마자 더 세게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골 근육이요. 그러다 덤벨을 잘못 놓아 바닥이 쿵 울렸어요. 기구가 흔들리고 트레이너는 식겁했습니다. 모두들 놀라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대단하다. 강쇠는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리는 가운데 운동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헬스장에 갔을 때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헬스장은 처음이라면서요.
강쇠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헬스장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강쇠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헬스장을 나오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강쇠는 오늘 고마운 생각에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게 둘이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까지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이라 그런지 취기가 살짝 돌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녀가 강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아쉬운 듯 강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왠지 강쇠도 아쉬움이 조금 있던 터라 이 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술 한 잔을 더 하면서 그녀는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쇠 씨는 힘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그녀의 칭찬에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힘센 남자가 좋더라라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강쇠는 연달아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모텔로 향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 30대 중반, 물오른 여자, 조용히 해달라는 모텔 주인의 전화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두 남녀의 무서운 하룻밤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강쇠는 날이 밝아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쇠 씨, 어젯밤 너무 좋았어. 오늘 또 보고 싶은데 몸이 우리 내일 또 만나요. 그렇게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우리는 매번 만날 때마다 모텔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텔에서 나와 헤어지려는데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왠지 기분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쇠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다른 헬스회원들의 시선이 야릇했습니다. 모른 척 했는데 트레이너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쇠 씨, 당신이 여성 헬스 회원들을 건드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는 내가 계속 다닐 만한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강쇠는 헬스장도 그 여자도 모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허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려고 서울에 온 것이 아닌데.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튼튼했지만 마음이 좀 헛헛했어요. 힘이 세면 뭐하냐? 말 한마디 잘못해도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인데. 그때 어머니가 싸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강쇠야, 서울은 힘보다 마음이 더 필요한 곳이란다. 남자란 게 생 것보다 따뜻해야 진짜 사내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래, 내일은 힘 말고 마음을 좀 써봐야겠구먼. 다음 날 아침 강쇠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늘은 달라. 힘만 세다고 여자가 좋아하는 건 아니란 걸 배웠지. 이젠 젠틀하게 서울식으로 간다 이 말이여. 그는 헬스장에서 본 여자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우. 운동을 좋아하고 커피와 전시회를 즐기는 도시 여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용기를 내어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쇠 들던 사람입니다.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실까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은 조금 놀랐지만 웃겼어요. 네, 좋아요. 다음 날 강쇠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청바지, 러닝셔츠, 군용 점퍼. 전부 시골 냄새가 폴폴 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근처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여자한테 세련돼 보이는 옷이요. 그럼 깔끔한 셔츠랑 슬랙스 어떠세요? 슬랙스가 뭐요? 먹는 거요? 점원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바지예요, 바지. 거울 속 강쇠는 낯설었습니다. 머리엔 젤을 바르고 셔츠 단추를 한 칸 풀자 딱 촌티나는 멋쟁이가 되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지우는 깔끔한 원피스 차림으로 먼저 와 있었어요. 강쇠는 그녀를 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쪽은 진짜 도시 여자네요. 강쇠 씨도 많이 변했네요. 멋있어요. 허허, 시골도 나름 패션이 있소.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도시의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강쇠는 논두렁 이야기와 송아지 이름까지 꺼냈어요. 송아지 이름이 진순이라요? 예, 정 많고 얌전한 놈이요. 귀엽네요. 근데 강쇠 씨는 왜 서울에 오신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왔소. 근데 여기선 말보다 눈치가 더 빠른 게 중요하더만. 둘은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데이트가 끝날 무렵 지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강쇠 씨, 다음엔 전시회 같이 가볼래요? 전시회가 뭐 하는데요? 소 팔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림 보는 곳이에요. 그림? 좋소. 그림이든 뭐든 같이 있으면 다 예쁘겠지.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울살이 한 달째. 변강쇠는 이제 지하철 노선도도 외웠고 편의점 도시락도 혼자 잘 고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겐 지우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한강을 걷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갈 건데 강쇠 씨도 같이 갈래요? 친구들이라면 그 왁스 머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요? 아니에요. 착하고 예의 바른 친구들이에요. 그럼 야, 나도 도시 친구 좀 사귀어 봐야지.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지우의 친구들은 모두 세련되고 깔끔했어요. 명품 가방, 고급 향수, 짧은 인사 속에도 도시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분이 그 유명한 시골 근육남. 강쇠 씨, 반가워요.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웃자 강쇠는 얼굴을 붉혔어요. 그 말에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대화는 곧 낯선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럼 강쇠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일이요? 지금은 몸으로 때우는 중입니다. 몸으로요? 예, 이삿짐 들고 나무 자르고 몸만 쓰면 안 되는 데가 없잖소. 잠깐의 침묵. 지우의 친구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에겐 몸으로 일한다는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던 것입니다. 강쇠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늘 좀 힘들었죠? 아니요, 괜찮소. 친구들이 가볍게 한 농담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쪽은 나 때문에 창피하진 않았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그 한마디가 강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안은 이상하게 좁고 어두워 보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별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힘이 세면 뭐하나. 사람 마음 하나 못 지키는데. 다음 날 저녁 둘은 한강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쇠 씨, 어제는 제가 미안했어요. 제가 친구들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저도 부족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강쇠의 머리칼을 흔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 힘보다 센 게 없다고 생각했소. 근데 어제 보니까 마음이 더 무겁더이다. 강쇠 씨, 지유 씨, 나한텐 그쪽 웃음이 제일 큰 힘이요. 그걸 잃는 게 제일 무서웠소.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강쇠는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강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결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힘보다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강쇠네요. 서울살이 2달째. 변강쇠는 이제 어엿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저 양반은 진짜 힘 하나는 국가대표야. 동료들의 말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먹고는 살겠구먼. 하지만 밤마다 혼자 방에 돌아오면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지우와는 요즘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자주 약속을 미뤘어요. 어느 날 현장 소장이 불렀습니다. 변 씨, 사장님이 찾으신다. 그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변강쇠 씨구만.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요. 하하, 소문이 자자해요. 힘이 세고 말이 없고 성실하다지. 나랑 같이 큰일 하나 해볼 생각 없소? 사장은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구역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내가 시청 쪽이랑 손이 좀 있거든. 싼값에 철거만 잘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거기 사람들은 다 이사 갔소? 대부분 갔지. 몇 명 남은 노인네들 뿐이야. 사장은 웃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성금이야. 내일부터 같이 하자고. 봉투 안에는 현금이 두둑했습니다. 강쇠는 생전 처음 보는 돈뭉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일 큰 거 맡았소. 돈도 좀 벌게 됐고.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왜 이렇게 차가워요?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강쇠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돈은 따뜻한데 마음은 왜 이리 춥냐. 며칠 뒤 그는 철거 현장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 위험하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은 내 집이여. 평생 살았어. 이거 무너뜨리면 나도 끝이여. 근데 공사 들어간다고 해서 보상금도 못 받았어. 사장이 돈을 안 준다더라. 강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장 사장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그 노인네는 보상 못 받았다던데요. 그 사람 서류 늦게 냈잖아. 자격 없지. 그래도 살던 집인데. 이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정이 밥 먹여주나? 그 말이 강쇠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정이 밥을 먹여주진 않아도 그의 가슴을 살게 해준 건 늘 정이었어요. 그는 그날 밤 노인에게 따뜻한 밥과 담요를 전해줬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질 거요. 이거라도 덮고 계시오. 아이고, 젊은 양반 고맙네.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다음 날 사장이 갑자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봐, 변씨. 그 노인 집 아직 안 철거했더군. 그분이 아직 안 나가셨소. 그건 당신 일이 아니야. 내일 아침까지 처리 안 되면 일 끝이야. 그날 밤 강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쇠야, 남의 눈물 위에 세운 돈은 금방 녹는다. 새벽.
강쇠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집 앞에는 철거차가 서 있었어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아직 사람이 있소. 운전기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장님 지시인데요. 사람부터 살리고 일합시다. 그는 직접 문을 열고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어서 나오시오. 위험하오. 잠시 뒤 집이 쿵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어요. 먼지가 흩날리고 노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네 고맙네 젊은이. 며칠 후 사장의 비리가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노인 보상금 횡령, 불법 철거, 뇌물. 그 소식의 제보자는 바로 변강세였어요. 그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가슴 한켠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정말 용기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할 짓을 한 것뿐이요. 돈보다 마음이 더 비싸단 걸 아셨네요. 이제야 알겠소.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더이다. 지우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우리 부자끼리 밥 한 끼 해요. 좋소. 이번엔 내가 쏘지요. 그날 밤 강쇠는 처음으로 서울 하늘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엔 평화가 가득했어요. 이제야 진짜 힘이 뭔지 알겠구먼.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강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생활 15년째. 이제 강쇠는 젊은 시절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운동을 돕고 혼자 사는 노인들 짐을 들어주는 게 그의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힘 좋은 사나이라 불렀지만 강쇠는 알았어요. 진짜 힘은 이제 남을 위해 쓰는 거라는 걸. 사람이 말이요. 든든해야 누굴 잡아줄 수도 있는 기라. 그 말에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강쇠에게는 세상의 박수였어요. 어느 날 오후 복지관 봉사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지우.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단정한 모습, 다정한 눈빛,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미소. 강쇠 씨, 오래됐네요. 허허, 세월이 참 빠르지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소. 예전에도 사람다웠어요. 다만 너무 솔직했을 뿐이죠. 그날 둘은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바람이 잔잔히 불었어요. 지우 씨, 그땐 참 몰랐소. 사랑이란 게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란 걸. 우리 모두 그랬죠. 너무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꼭 쥐고만 있었던 거예요.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준 선물은 후회가 아니라 이해였어요. 그럼 지우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 둘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착해요. 강쇠 씨만큼은 아니지만요. 강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소. 그게 편하더만. 외롭진 않으세요?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친구요. 그리고 나는 복지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좋소.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강쇠 씨, 후회는 안 하세요? 우리 그때 다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강쇠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소. 지우 씨가 웃고 있으니까. 사랑이란 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는 게 더 좋은 거더만.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강쇠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산다 이 말이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둘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그러시오.
조심히 가시고. 지우가 몇 걸음 걷다가 돌아봤습니다. 강세 씨, 다음에 또 봬요. 이번엔 제 아이들도 데려올게요. 그러시오. 나도 송아지 아니, 할머니들 이야기 많이 준비해 놓겠소. 둘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고시원 대신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은 여전히 작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날의 지우와 자신이 한강에서 찍은 사진. 그땐 참 어렸구먼.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았제. 그때도 지금도. 다음 날 아침 복지관 문을 열자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쇠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랑 옛날 이야기 좀 들려드리려고요. 어떤 이야기? 힘세다고 잘난 척하다가 혼쭐 난 젊은이 이야기요. 할머니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강쇠의 가슴을 채웠어요. 점심시간 강쇠는 혼자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젊은이, 혼자 밥 먹기 쓸쓸하지? 쓸쓸하진 않습니다. 익숙하지요.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힘만 믿고 살았지. 근데 말이여, 나이 들어보니 힘보다 중요한 게 있더만. 뭡니까? 옆에 밥같이 먹어줄 사람이여. 강쇠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오후 강쇠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먼. 38이면 젊은 거 아니제만 마음은 벌써 할아버지 같더만.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여기 앉아도 돼요? 예, 그러시오. 저도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뵙네요. 아, 그러시구만. 반갑습니다. 여자는 오키라고 했습니다. 35, 이혼 후 혼자 살며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쇠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힘도 세고 마음도 따뜻하시다고. 에이,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강쇠 선생님 이야기만 하세요. 둘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키는 강쇠와 달리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후로 둘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복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날 오키가 물었습니다. 강쇠 씨, 혹시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좋아하지요. 시골에서 맨날 먹었소.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해드릴까요? 복지관 주방 빌려서. 그게 괜찮겠소? 네, 할머니들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쇠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복지관 주방에는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어요. 오키가 국자로 맛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쇠 씨, 맛 좀 봐주세요. 강쇠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손맛이네요. 정말요? 예. 딱 그 맛이요. 오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함께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오키 선생님 손맛 좋네. 강쇠 선생님도 밥 잘 드시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강쇠는 밥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말한 거구먼. 옆에서 밥같이 먹어주는 사람. 식사가 끝나고 강쇠가 설거지를 하는데 오키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요, 내가 하겠소. 설거지는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강쇠 씨, 가족 보고 싶진 않으세요? 가끔은 그렇소. 근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으니. 저도 그래요. 혼자라는 게 처음엔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냥 외로움이더라고요. 강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자유와 외로움은 한 끗 차이더만. 그날부터 둘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복지관 일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오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쇠 씨, 혹시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부담? 무슨? 자꾸 같이 다니니까요. 아니요. 나는 편하오. 오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오키가 말했습니다. 강쇠 씨, 저 다음 달에 고향에 내려가요. 갑자기?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강쇠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가도 되나? 네.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 말에 강쇠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달 둘은 함께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오키의 고향은 강쇠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감이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어머, 오키야. 오키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서울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이에요. 변강세 씨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밥 드셨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김치, 고등어구이. 시골 밥상이었어요. 강쇠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오래간만이구먼. 맛있어요? 예. 고향 맛이요. 오키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쇠 씨, 우리 오키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 머료 오키가 얼굴을 붉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강쇠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오키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선 별이 안 보이는데 여기선 이렇게 많네요. 그러게 말이요. 하늘도 시골이 더 깨끗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어요. 강쇠 씨, 저 물어봐도 돼요? 예, 말씀하시오. 예전에 사귄 사람 있었어요? 강쇠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소.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각자 제 길 가고 있소. 행복하게. 오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결혼도 했었고. 근데 헤어졌죠. 아이는 없어요. 그게 다행인지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후회는요? 가끔요. 근데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누군가랑. 오키가 강쇠를 바라봤습니다. 강쇠도 그녀를 바라봤어요. 오키 씨,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오.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소. 저도 그래요. 평범한 여자예요. 그래도 괜찮소? 오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아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이튿날 아침 둘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키의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분이 제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오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강쇠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구먼.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강쇠와 오키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복지관 할머니들이 하객이었고 주례는 복지관 관장님이 맡았습니다.
신랑 변강쇠는 신부 이옥희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신부 이옥희는 신랑 변강쇠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첫날 밤 오키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이게 최고요. 강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둘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는요? 오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야 하늘이 주시면 갖고 아니면 둘이 잘 살면 되지. 그럼 강쇠 씨가 꿈꾸는 삶은 뭐예요? 지금처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쪽 얼굴 보고 밥 먹고 일하고 같이 자는 거.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강쇠는 이제 50살이 되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힘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복지관 일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관장이 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오키도 여전히 주방에서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 씨, 강쇠가 다가갔습니다. 강쇠 씨, 오랜만이에요. 병이 생겨서 이제 혼자는 힘들어요. 남편은요? 이혼했어요. 제가 아프니까 떠나더라고요. 강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봉사 받으러 왔어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거 없소.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법이지. 강쇠는 오키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분이 지우 씨요. 옛날 친구시오. 오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도 복지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강쇠와 오키는 그녀를 정성껏 돌봤어요. 식사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이 함께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강쇠 씨, 제가 예전에 한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 창피하다고 했던 말요. 정말 미안해요. 강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잊었소.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요.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줘서. 오키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쇠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관에 나갔어요. 어느 봄날 복지관 마당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꽃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관장님,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강쇠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옆에 오키가 앉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행복하지. 그쪽은? 저도요.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포근했어요. 지우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쇠와 오키 곁에 있었어요. 강쇠 씨,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이곳이었어요. 그게 지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쇠는 지우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편히 쉬시오. 이제 아프지 말고. 복지관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쇠,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 오키와의 결혼식 사진, 할머니들과 웃고 있는 사진. 참 많이도 살았구먼. 강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지? 오키가 물었어요. 하나도 없소.
이만하면 잘 산 거지. 그날 저녁 강쇠는 일기를 썼습니다. 손글씨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힘이 센 게 자랑이라 생각했다. 근데 이제 알겠다. 진짜 힘은 사람을 지키는 거였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외로운 이의 밥상을 채워주는 것. 아픈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게 진짜 병강세였다. 어느 겨울날 아침, 강쇠는 잠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오키가 그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나 두고 어디 가요? 장례식장에는 복지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울고 젊은 봉사자들이 조문했어요. 관장님은 진짜 힘센 분이셨어요. 마음이 센 분이셨지. 강쇠의 묘는 고향 구례 산기슭에 있습니다. 오키는 매년 봄이면 그곳을 찾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면 그녀는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강쇠. 힘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늙고 정으로 떠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속에서 강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허허, 인생이란 게 이런 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